정말 예측 프로 너무 많잖아요. 네.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다 써봤습니다. 네. 안 맞아요. 네, 너무 안 맞아요. 솔직히. 네.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모의 지원에서 수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정답입니다. 저희도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제 4번, 5번이 진짜 저거고요. 지금 뭐 초보적인 질문 나왔는데 저거 하나 답변 드리고 넘어갈까요? 조보미 소장님? 고려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? 고려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고려대죠. 답변 한번 주시고 넘어가죠. 이 교과와 일반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. 이제 내신이 반영이 되냐 네. 안 되냐. 네. 그러니까 교과는 내신이 20% 반영이 되고요. 일반은 수능 100%로 뽑는다. 그러니까 교과는 내신 20%, 학생부 20%, 그 다음에 수능 80, 그 다음에 일반 지원은 수능 100%.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려대 얘기니까 예, 그렇죠. 그러면 저거 나온 김에 하나만. 어느 정도 내신 때면은 교과 전형으로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. 제가 봤을 일반 때는 전형보다. 작년에 이제 환산점을 돌려보니까 항상 그 기억이 나는데 한 2점 초? 요즘부터는요, 일반보다 확실히 유리해지더라고요. 고대 발표 자료나 시뮬레이션 봐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. 맞아요. 예. 딱 그 라인이 유리하다. 예. 유리하고 음.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예, 학교 맞아요. 수업에. 지원자도 제일 예. 많아요. 거기. 근데 그러니까 고대 입장에서 야 내신이나 학교 생활도 괜찮은 애들 뽑아놓으니까 이게 쏠쏠하거든.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예, 있는 안 거예요. 돼요. 내신도 잘하는데 수능 잘하는 그리고 안 얘네들. 나가 안 나가. 예. 너무 이쁘잖아. 예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단 서울대 정성평가랑은 좀 다르다. 완전 달라요. 완전히 평가 달라요. 방식이 다르다는 예. 건 나중에 또 한번 유튜브로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예측 프로그램, 모의 지원 아유. 프로그램. 이거 할 얘기 많잖아요, 저희가. 이거 자. 어머니들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. 이제부터 진짜입니다. 이제 챕터 4랑 챕터 5가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. 여태까지는 우리가 좀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. 이제 이렇게 필요한 보시면 돼요. 거니까요. 네, 정시학 개론을 이제 다뤘고 알록달록하죠. 네, 이게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고속인데요. 근데 이전에 항상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야 되겠어요. 이 정말 예측 프로 너무 많잖아요. 네.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다 써봤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신뢰해야 돼? 프로그램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일단 소장님 봤을 때는 이 사용 인원이 적은 예측 프로그램 있잖아요. 네. 예. 예를 들어서 뭐 E사나 뭐 M사나 D사, 요즘은 E사 아마 서비스 안 할 거예요. M사나 네. D사, 이런데 그리고 J사에 좀 사용이 좀 적은 거,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소장님들 의견이 어떠세요? 예. 저는 안 쓸 것 같아요. 저도 한번 써봤는데 안 맞아요. 예, 너무 안 맞아요, 솔직히. 네. 그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?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 몇몇 회사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표본이 편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뭔가 재종반 데이터가 그냥 가채점 기간에 막 몰린다라고 하면 그게 재수생들 쪽으로 데이터가 편향돼 있을 수 있고, 또는 어떤 경우에 아예 그냥 데이터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학군지 위주로 뭔가 데이터가 모이는 그런 학원의 자체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되게 편향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실제로 정신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전국에서 어떤 뭐 일반고를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N수생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데이터의 부족이나 편향성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결정한다는 건 진짜 위험하다. 예. 그런 편향성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개 쓴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,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재수반 위주로 학원이 돌아가는 데는요, 표본 자체가 너무 높아요. 그 때문에 합격선을 과도하게 잡습니다. 그 때문에 거기 맞춰 쓰시면요, 너무 최저 합격이라 진짜 장학금 받아요. 두 번째는 계산식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특히 어떤 회사는요, 경기도권 대학들 다루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. 그 결제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이런 경우입니다. 내가 지원할 학교가 없는 거예요. 거기서 서비스가 안 돼요, 그냥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, 이건 아무래도 소장님들보다 제가 진짜 거의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여러 군데 들었으니까. 근데 한 번에 대해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입시 컨설팅 자체 프로그램 물어보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. 근데 이것도 한번 의견을 제가 물어볼게요. 조보미 소장 어떻게 하세요? 그 컨설팅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. 자체 프로그램이요. 네.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. 저도 안 맞는다 싶어하고 너무 틀려가지고. 많이 써보셨겠지. 최 소장님은요?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자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자체 데이터겠죠. 음. 자체 데이터 누적된 음. 이제 합불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뭐 똑같이 엑셀을 만드는 맞아요,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저희가 쭉 챕터 2, 3를 살펴봤지만 이게 정시라는 게 매년 반영 비율, 가산점, 모집 인원, 군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환산점만 갖고 올해 얘 환산점을 갖고
쓸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그럼요. 부분이거든요. 네. 반영식 다 바뀌었네. 그리고 A 대학의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 대학의 대체제가 될 만한 B, C 대학의 변화가 생기면 얘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문제가 뭐냐면 합격할 애를 불합격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불합격할 애들을 뭔가 이게 합격하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좀 의미 있는 상향 소신을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좀 안정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있어 보이긴 하나 사실은 그 상담을 하는 컨설턴트의 어떤 경험, 역량, 직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의 데이터들을 좀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.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럼 어차피 뭐 그 뒤에서 또 이제 진학사하고 구성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이제 바로 다음으로 조금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보죠. 네, 뭐 요런 프로그램들 이제 예. 쓴다라는 예. 정도고 자, 요 하면은 이제 혹시나 작년에 정시지원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익숙할 거고 올해 곧 익숙해지시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. 제2사에. 예.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확정 수시 2월 인원이니까 요거를 캡처한 시점은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에 한 27, 28일에 캡처를 제가 했을 텐데 지금 가채점 또는 수능 성적표를 받은 직후에 만약에 들어가 보시면요. 문제가 합격 예측 분석 대상자 수가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. 그 상태에서 칸수는 사실 의미가 없다. 네. 그리고 이제 수시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완전히 그 끝난 거, 수시적인 모집이 끝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들락날락이 얼마든지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미리 상담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간중간에 모니터링과 파이널 콜 등을 통해서 이건 확인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. 그런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쳐진 부분이 정말 학부모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거잖아요. 예. 예측 분석 대상자 수 충분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포변이 되지 않은데 그냥 여기서 합격한다니까 합격이다.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다.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, 요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 입결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과거에 25학년도에 지원한 학생이 너 24학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최초 합격권이다, 추가 합격권이다, 이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? 아무래도 뭐 이제 전형 방식이 바뀌었는지. 그렇죠. 그 점이죠. 인원수가 뭐 급감했는지, 네네네네. 공변화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, 이거. 그래서 요 데이터를 쓸 때 저도 그 같이 우리 영상 예. 공유했잖아요.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작년이랑 변한 부분이 없으면 이거는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인데 군이 바뀌고 모집 인원이 바뀌면 이건 되게 조심스럽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때도 좀 그런 어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. 자, 요거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데이터일까요? 예, 이거는 이제 뭐 이거 또 학부모님이 많이 놓치는데 보통 학부모님도 왼쪽만 많이 봐요. 3기는 적중률. 그런데 약간 높게 측정했다, 높게 예측했다, 낮게 예측했다 이게 있거든요. 그럼 높게 예측한다는 얘기는 사실 도전해 볼 수 있다. 예, 진학사 자체가 지금 2년 동안 많이 높게 책정했다는 건 사실 그렇다고 3년째 많이 내리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주고 있는 이 학과다. 그 다음에 낮게 책정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? 좀 이거는 내가 여유가 있다. 이거를 좀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군이나 어떤 학과냐에 따라서 요거 이제 네. 여러 학과들을 찾아보셨겠지만 약간 그 본의 아니게 패턴화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어떤 대학, 어떤 군, 어떤 학과들은 계속 높게 예측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. 그럼 그만큼 그거는 추합률이나 이런 변동성이 높은데 진학사에서 그것까지 잡아주기는 되게 힘들었다. 그리고-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 그 외에 몇몇 데이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. 이제 그거 이제 하고요. 군이가 82, 83 되면서 고려대 스나이핑을 원합니다. 그러면 그거는 고려대 출신인 김대건 소장님한테 저 가봤자 실제 물론 한 적 있어요. 저 해냈습니다. 예, 아직도 수만이 그 있어요.